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분들께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충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게 건강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생선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조금씩 해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나는 것은 대체로 신선하고 몸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죠. 하지만 모든 생선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선은 중금속이나 기생충 혹은 첨가물 문제로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선을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오히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식재료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어떤 생선은 피해야 하고 어떤 생선은 더욱 챙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는 되도록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생선을 어떻게 섭취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생선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몸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잘 알고 조심하면 늦은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생선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맛으로 사랑받는 생선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 피해야 할 대표적인 어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참치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겉보기엔 건강식 같아 보이지만 참치는 바다 생태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먹이 사슬의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은을 포함한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축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마리의 참치는 수많은 작은 어류들을 먹으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몸속에 수은이 점점 쌓이는 생물 농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수은은 결국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참치 한 점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참치인 눈다랑거나 참다랑거의 경우 수은 농도가 평균 1.3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 기준치인 1.0을 넘는 수치이며 미국 FDA 기준과 비교해도 최대 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참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체내 수은 농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수치는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이지만 65세 이후의 노년기에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도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 또한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수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은 체내에 들어오면 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 손발 떨림, 집중력 장애 등 다양한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72세의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매주 2-3번씩 참치회를 즐겨 드셨고 고급 회전 초밥집에서 참치 뱃살만 따로 싸서 집으로 가져올 정도로 참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자꾸 꼬이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은 결과 혈중순 농도가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식습관을 교정하고 치료를 받으신 후에 조금씩 회복되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알았으면 참치 그렇게 안 먹었을 텐데 라고요. 참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섭취로 인한 축적 위험입니다. 특히 통조림 참치나 큰 덩어리로 판매되는 횟감용 참치는 대부분 대형 참치로 수은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바다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나 꽁치조기 같은 소형 어종은 먹이 사슬의 하단에 있어 수은 농축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오히려 이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면서도 체내 축적 위험이 적어 노년층에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소형 참치나 FDA에서 낮은 수은 함량으로 분류된 제품을 확인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횟감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익히지 않은 생선은 수은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있으므로 65세 이후에는 생선을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치 스테이크나 구이 형태로 익혀서 적당한 양만 가끔 드시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참치회를 드시는 식습관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생선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식재료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장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기력 회복에 좋은 생선으로 알려져 있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면 장어구이 집에 긴 줄이 늘어서곤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어는 65세 이후에는 되도록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무겁고 복합적입니다. 우선 장어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생선입니다. 장어 100g당 칼로리는 200에서 300칼로리에 이르는데 이는 고등어나 갈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체내에 쌓이는 지방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대사율이 떨어지고 지방 연소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이 쉽게 체내에 축적되고 복부 비만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어 특유의 기름진 식감은 담즙비와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강이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장어를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별다른 의심 없이 드시곤 합니다. 특히 피곤할 때나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장어를 찾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장어가 가진 짜 문제는 지방이나 칼로리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양식 환경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장어의 절반 이상은 수입산이며 그중 상당수는 중국산 양식 장어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국 양식장에서는 포르말린 말라카이트 그림 같은 발암 물질이 사용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포르말린은 시체 방부제에 사용되는 유독 화학 물질이고 말라카이트 그린은 살균제로 쓰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유해 물질이 사용된 장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믿고 국산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먹었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들여온 양식 장어였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통 경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이를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몇 해 전 실제로 한 68세 남성분이 심한 복통과 고토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중독으로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고 독성 간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지인의 추천으로 일주일에 2번씩 장어를 택배로 주문해 구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장어는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산 양식 장어였고
수입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 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 물질의 영향을 훨씬 민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음식도 이제는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장어를 꼭 드셔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국산 제품이고 철저히 구이로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력 보충을 원한다면 굳이 장어가 아니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나 조기처럼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한 생선을 기름 없이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의 선택이 때론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어처럼 몸에 좋다는 선입견이 강한 식재료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식품의 겉모습보다 속성분을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생선 중 하나인 훈제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연어지만 훈제 방식의 가공이 노년기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엔 신선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65세 이후에는 되도록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훈제 언어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독특한 풍미로 사랑받는 훈제 언어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곁들이면 그럴듯한 건강식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훈제 연어는 일반적인 생연어와는 가공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제 과정에서는 단순히 향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보관성과 맛을 높이기 위해 소금을 다량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염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선한 생연어 100개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0.1개, 1개에 불과하지만 훈제된 연어는 그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서서히 약화됩니다. 나트륨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혈압을 끌어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 중 일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훈제 식품에서 과도한 염분을 섭취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성분은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는 훈제 식품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첨가물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성분이 위암과 같은 소화기계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섭취가 위험합니다. 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발암 가능 물질의 생성입니다. 원기를 이용한 훈제 방식에서는 폴리사이클릭 방향 쪽 탄화수소 PAH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WHO에서도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가 몸에 해롭다고 배운 것처럼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물질들도 같은 맥락에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던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부정맥 증상이 자주 나타나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매일 아침마다 훈제 연어를 곁들인 식사를 6개월 넘게 반복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건강한 단백질 식단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습관이었지만 결국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훈제 연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연어 자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제대로 조리해서 먹는다면 노년기에도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된 상태의 연어입니다. 특히 훈제 연어나 캐네든 연어처럼 연분이 높고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소량 섭취하더라도 노년기 건강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어를 즐기고 싶다면 훈제된 제품보다는 생연어나 냉동 상태의 신선한 연어를 구입해 직접이나 구이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조리하고 함께 섭취하는 반찬들도 염분이 낮은 음식으로 조절해주면 더욱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고를지 어떻게 조리할지에 따라 같은 재료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훈제 연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염분과 첨가물, 그리고 가공 방식이 주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생선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자라는 민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회 형태로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바다에서 잡힌 생선을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민물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에서는 동네 장터에서 잡아온 민물고기를 회로 떠먹거나 당으로 끓여 먹는 문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민물고기, 특히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65세 이후에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심각합니다. 바로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 때문입니다. 간흡충은 기생충의 일종으로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사람의 간으로 들어가 기생하는 기생생물입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생선살 속에 파고들어 있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 간흡충이 그냥 기생만 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간흡충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처럼 확실한 발암성이 입증된 위험군입니다. 간흡충에 감염되면 초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기생충은 담관, 즉 안에서 담즙이 흐르는 길에 숨어 살며 수십 년에 걸쳐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염증이 담관암이나 담낭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돌고기 몰개, 김몰개, 참붕어 같은 민물고기에서 간흡충 감염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10명 중 2~3명이 간흡충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 감염률이 높은데 이는 젊었을 때부터 민물고기 회를 자주 드신 식습관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14세 어르신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황달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반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었고 담관 주변 조직의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담과이기 진단을 받으셨고 그 원인으로 간흡충 감염이 지목되었습니다. 평소 직접 잡은 민물고기를 회로 즐기시던 습관이 수십 년에 걸쳐 간을 병들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감염이 단순히 회 한 접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흡충은 사람의 담관 안에서 30년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간을 괴롭히고 염증을 반복시키며 암의 위험을 키워나갑니다. 일반적인 기생충으로는 제거가 어렵고 프라지완텔 같은 전문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와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물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민물고기를 드셔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 63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기생충은 사멸되기 때문에 회보다는 당이나 조림전 같은 조리법이 안전합니다. 둘째, 내장과 피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간흡의 유충은 주로 내장과 혈관에 분포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손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한 민물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직접 잡은 물고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기생충에 노출되어도 감염 가능성이 더 높고 진행 속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엔 무탈했던 음식이 지금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심할 때는 천천히 병들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민물고기는 그런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생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모두가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이유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65세 이후에 더 챙겨 드셔야 할 생선과 섭취 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선택해서 챙기는 것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생선들은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식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선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중요한 영양원이 됩니다. 단 어떤 생선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생선은 고등어 꽁치, 갈치조기, 대구 같은 소형 해산물입니다. 이들 생선은 비교적 수은 함량이 낮고 먹이 사슬의 하위에 위치해 있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적습니다. 특히 대구나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 노년기 소화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등어와 꽁치는 등푸른 생선으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노년기에 특히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물론 생선 하나만으로 모든 건강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섭취한다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도 기름에 튀기거나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 면찜 조림, 구이처럼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이 좋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국물의 간을 조금만 하는 식으로 간을 줄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특히 김치나 젓갈 같은 다른 짠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염분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섭취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먼저 생선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 63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하면 기생충이나 세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나 덜 익힌 생선은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선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또는 냉동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는지 살피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지에 표기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직거래 장터나 신뢰할 수 있는 로컬 마켓에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접치량도 중요합니다. 생선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자주 많이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주 2회 1회 당백에서 200g 정도의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므로 한 끼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나누어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생선을 다른 식품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찜을 무와 양파, 호박 같은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맛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생선 조림에 다시 만화표고 버섯을 넣으면 감칠맛도 살고 나트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리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데 되는 큰 힘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셨지만 건강검진에서 고지증과 지방간 진단을 받고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생선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어하셨지만 요리법을 다양하게 바꾸고 신선한 생선을 주 2회 꾸준히 챙겨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생선을 구워 드시고 된장국에 조기를 넣어 끓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제한하거나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피해야 할 생선은 줄이고 챙겨야 할 생선은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 그것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면 내일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만들어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65세 이후에는 참치, 장어, 훈자에 연어, 민물고기 같은 생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그 속에는 중금속, 기생충, 발암물질, 항생제, 내성균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꼭 생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어, 조기대구, 갈치 같은 저수은, 저지방 생선은 오히려 노년기에 건강을 돕는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익혀서 적절한 양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셋째, 우리가 자주 먹는 것일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닌 몸에 맞는 음식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스스로의 몸을 존중하고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방이 생선한 조각 속에 조금씩 쌓이며 우리 몸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땐 별탈 없이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할 때가 온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이 영상을 끝까지 보며 나는 나를 돌볼 준비가 되었다는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 장을 보실 때, 식탁을 차릴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생선은 여전히 우리 몸의 소중한 음식입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내 몸에 맞는 선택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는 일. 그것이 바로 65세 이후 내 몸을 위한 최고의 건강 전략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떠오른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은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식탁이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